다 빼고 하나 꼭 꼽고 죽어라 하면은 죽어라. 저는 포커라는 곡을 꼽겠어요. 포커. 네. 그거 잠깐만 해서 음성 메모로 해놓고 퇴근하려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거 완성 한번 해보자 하고서 제가 약간 빈말을 잘 못해요. 모든 K음악 관련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POP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네, 오늘 K-POP 참참 첫 게스트로 정말 제가 애정하는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헌이 애정하는 가수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콘서트 때 네. 뵙고 네. 나서 해를 넘겨서 이렇게 네. 보게 되었습니다. 네. 콘서트 이후에 몸조리나 휴식은 좀 하셨나요? 제가 콘서트 끝나자마자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열흘 아프다가 아이고, 어저께부터 좀 괜찮아져서 연초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승윤님 콘서트 보면서 이제 느껴진 게 뭐냐면은 정말 쓰러지겠다. 왜냐면은 맞아요. 콘서트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셨잖아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공연을 보면서 이 에너지가 정말 위까지 훅훅 뚫고 들어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연말에 콘서트 이제 역성의 앵콜 콘서트였는데 네. 콘서트 위에서 어떤 점을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좀 콘서트 진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역성이라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역성이라는 공연도 사실은 염두에 두면서 만들었고요. 앨범이 나오기 전에 역성의 첫 투어가 시작됐고 그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 콘까지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세 개를 같이 준비했어요. 앨범, 첫 투어, 피날레 공연 이거 세 개를 같이 준비했는데 되게 힘들긴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니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연을 하면서도 진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이 앨범을 내려고 이 공연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가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역성 앨범이 이제 프리 릴리즈로 일부 곡만 추려서 또 릴리즈가 되었고 그 앨범을 통해서 전국 투어를 또 도시고 이제 연말에 완성된 역성 앨범과 함께 또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고된 스케줄이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선 발매를 내고 저희가 선 발매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하고 정규 앨범은 상징적으로 내고 콘서트를 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고될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지점에서 약간 어긋난 지점이 어느 순간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어긋나니까 일단 대관도 다 해놨고 일단 해야 되는 스케줄이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싶으니까 이런 정도의 빡빡함 언제 해보나 하면서 또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연만 하신 게 아니고 2024년에 록 페스티벌도 다수 출연을 하셨고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 네. 몸이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나.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곳에 다 계셨거든요. 이승윤이라는 음악이 그리고 이승윤이라는 음악인이 어디서나 다 들리고 보였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승윤님에게 2024년은 어떤 해로 기억이 되는지. 근데 저는 반대로 드롭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열심히 살았고 제가 좀 뭐랄까 묘하게 샤이하게 만드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제 공연을 본다는 것이 제 공연을 좋아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 제 팬분들 말고 그래서 되게 샤이하게 하는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에는 그래도 그 샤이함을 앨범으로 압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주위에 승윤님 공연 보러 간다, 승윤님 음반 듣는다 했을 때 반응은 다 부럽다였습니다. 샤이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다 보장이 돼 있고 잘하는 아티스트. 처음에 꿈에 거쳐 앨범도 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역성까지 온 거잖아요. 그 세 번의 정규 앨범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주위의 반응도 그렇고 제가 바라보는 승윤님의 음악도 그렇고 점점 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게 더 이상 샤이하지 않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 이름이 K-POP 참참인데 네. 그래서 참이 이제 매력할 때 그 charm이거든요. 그 charm을 좀 살펴보는 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콘서트가 앨범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우리는 그러면은 정규 3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규 앨범 제목이 역성입니다. 네. 뭐 역성혁명 이런 단어들도 떠오르는데 이 앨범의 제목을 역성으로 짓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용희라는 드러머, 이정원이라는 기타리스트, 조희원이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각자가 도달하는 어떤 벽이 있어서 그 벽에서 우리가 이거를 앨범으로 돌파를 해보자 하면 이 앨범을 목숨 걸고 만들어보자 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앨범을 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노래가 이렇게 추려졌을 때 곡을 만든 건데 전체적인 메타포가 이게 뭐지? 사후에 이 앨범을 묶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성인 것 같다. 그래서 역성 혁명할 때 역성을 차용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역성을 차용하면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역성을 들어주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역성을 들어주다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서 그 단어에 그래서 이 앨범이 역성을 일으키고 역성을 들어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는 앨범이 되면 좋겠다 해서 역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단어에 걸맞는 곡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역성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매듭이 지어졌어요. 네. 어쨌든 제가 역성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그 결로 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니까 저도 몰랐지만 주제의식은 분명히 있었다. 네. 그 주제의식이 사실 너 이제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엎어버려, 혁명이다, 아니면은 좀 소외된 것들의 어떤 외침, 저항, 약간 이런 풍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승윤님이 어쨌든 노래를 만드시면서 그런 감정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의 언어로 나왔을 텐데 그런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제가 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손쉬운 대답은 분노에서 나온다. 화가 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화가 났을 때 혹은 어떤 누군가가 처한 상황을 보고서 화가 났을 때 혹은 우리들이 맞이한 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 그런 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그냥 단순히 화만 내고 끝내고 싶진 않아서 화를 낸 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제가 뭐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 이후에 어떤 가능성을 믿어보는 것을 같이 담고 싶어서 그래서 일종의 희망, 일종의 무언가가 기대함이 있는 그런 결룩 계속 저도 역성 앨범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단순한 분노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다 같이 함께하고 뭔가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역성 앨범에 제가 노래 가사를 이번에 차분하게 다시 들어봤거든요. 뭐 가사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제가 좀 몇 가지 반복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약간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이번 노래 앨범의 가사에 뭐뭐 할 거야 라는 그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앨범은 좀 함부로 다짐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최대한 다 해보자 마음이 애초에 있어서 그게 좀 담긴 것 같고 네. 어떤 어휘들에게 말을 건다라는 점은 그건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서 쓰는 부분이긴 한데 가령 제가 도원님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얼굴을 떠올릴 텐데 이 아래는 도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저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얼굴 이외를 떠올릴 수 있나? 어깨가 나온 사진을 보고 내가 나온 사진이야? 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근데 이 전체가 다 나니까 저는 사람으로 치면은 얼굴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리턴 매치나 아니면은 폭죽 타임이나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노래를 쓰실 때 있어서 사운드적으로 이제 꿈에 거쳐 전작과 비교해서 좀 다른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아니면은 음악적으로 뭔가 이런 음악을 해봐야 될 생각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제가 처음에 17살 때 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생각했던 어떤 이데아에 가까운 음악을 이번에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하고 싶었던 사운드였고 그때부터 음악을 관두려고 하던 순간까지 계속 찾아 헤매던 사운드였고 구현하고 싶었던 사운드였고 가장 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데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다를 이 앨범에서 몇 곡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 빼고 하나 꼽고 죽어라 하면은 죽어라. 안 죽어도 되는데. 저는 포코라는 곡을 꼽겠습니다. 네. 포코라는 노래 만들고 가장 이 노래를 만들려고 음악을 시작했나 보다 라는 직관적인 감정을 가졌던 곡입니다. 교화하는 하고 싶은 어떤 모든 요소들을 다 넣은 곡이라서 묘하게 어떤 계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의외로 어디에 넣을 수 없는 노래예요. 되게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많은 것들을 제가 합치를 시켜 애초에 그걸 하고 싶었던 거고 이런 영향을 받은 거를 정말 멋있게 잘 합쳐놓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거라서
무대에서 가장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정말 노래에 그냥 몰입했다가 눈 뜨는 그런 노래를 만든 것 같아서. 포에서 드러나듯이 저 승윤님의 음악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듣는 이들을 고양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폭포 다음에는 그러면 또 대표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모든 곡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들키고 싶은 마음에게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사적으로는 내일 죽는다 하나 뽑아라 하면 이 가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들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에 네. 이 마음 너희는 이제 너희 거야 이렇게 네. 하시는 그 표현. 네. 네. 그 노래가 이번에 콘서트에서도 이제 엔딩 크레딧을 장식을 했죠. 네. 뭔가 엔딩에 참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희가 그날치 작업을 다 하고 그냥 쉬고 있는데 제가 막 또 외계어로 무언가를 부르고 있을 때 기타 치는 정원이라는 친구가 그거 잠깐만 해서 음성 메모를 해놓고 퇴근하려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거 완성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없었던 감정적인 노래가 돼서 모든 감정을 다 여기 쏟아내고 가렴 너가 들키고 싶은 만큼만 이런 노래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렇게 돼버려서 엔딩곡으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유튜브에 공개하신 다큐멘터리에 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정말 수년 사이에 아주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맞다 틀리다고 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하더라도 훨씬 더 고전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척점에 있는 단어는 못 찾겠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은 어쨌든 손수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있는 음악이다라는 것을 기록물로 또 남기면은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이른바 크래프트 뮤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음악을 만드는 방식은 정말 엄청나게 바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천 년 동안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정말 각양각색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되고 어떤 건 남고 음악이라는 것이 문화예술로서 어떤 지점을 차지할지가 이제 한 10년, 20년 사이에 아주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하나하나 떠들떠들 만드는 어떤 음악인들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만들고 싶었고 음악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모든 예술 작품을 대할 때 그 시대를 간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나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에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성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 인터뷰와 함께 들으시면은 2024년에 이승윤이라는 음악가가 남긴 기록은 이런 기록이었다. 2024년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전적인 바보 같은 방법으로 음악을 했다. 승윤님의 팬분들이 승윤님에게 느끼는 매력의 지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악을 제외하고. 음악을 제외하고. 이런 질문이 항상 제일 어렵고 제가 약간 빈말을 잘 못해요. 어떤 류의 소위 말하는 대중 매체에 나오시는 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제가 좀 살짝 비껴갈 때가 있거든요. 빈말을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매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오히려 핸디캡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승윤님의 매력 포인트라고 그게 오늘 같은 촬영에서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타바바박 해야 되는 그런 데는 이 말이 너무 하기 싫은데 그거 하기 싫은 거 이렇게 더듬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계속 이제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해야 되는 하면서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나 그런 대답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퍼뜨려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가령 뭐 예능 같은 거 나가면 제가 막 엄청나게 잘하고 오시길 바라시는데 빈말을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가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몇 번 해봤더니 또 갑분싸 되고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되냐면 저희가 뭘 함으로써 이 MC를 욕을 안 먹여야 돼. 이렇게 막 생각이 나.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네. 고민이 되고 저한테는 이제 뭐 전 욕 먹어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다음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지. 멘트를 줄이고 싶다. 더 줄이고 싶어. 저는 제 음악이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 이제 누군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음악이 제일 좋아요.